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한 주 전보다 낮은 79.5를 기록하면서 80선을 하회했습니다. 지난주 이른바 노도강이 포함된 동북권 매매 수급 지수가 73.2로 가장 낮았으며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도 85.9에서 84.9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전국 2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적정 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의 경우 현재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지방은 19% 이상이 각각 과대평가돼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권역 37%, 강남권역 38%의 가격 거품이 있었습니다. 거품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23일 R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매각 등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6.1%가 서울 핵심 업무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됐고 향후 중소규모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업무 공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선마저 하회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시장의 매수 심리는 더 얼어붙었는데요. 높아지는 대출 이자 부담과 경기 위축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기에 그동안 형성돼 왔던 집값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해석까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쉽게 해답을 낼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메이드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식 시장도 쇼크지만 부동산 시장도 참 쇼크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도 실종돼 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그것조차도 참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박준영 소장님이 2022년 하반기 재개발 집중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3년도는 좀 재개발에 좀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소규모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통합개발계획, 역세권 시프트 사업, 모아타운, 가로정비 사업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다 보니까 각 사업들의 특징 및 장단점들을 꼭 인지를 해두신 상태에서 진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재개발들은 대부분 권리산정일이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청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각 사업들의 특징을 그리고 리스크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투자금은 이제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재개발 투자는 모쪼록 이제 소액 투자가 좀 기반이 되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진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금과 수익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요.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1억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00%의 수익률을 이제 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0억에 투자를 했을 때 3억의 수익률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30%의 수익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익 금액이 아니고 수익률을 고려해서 재개발 투자에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다가 분산 투자를 해놓으셨을 경우에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고 좀 늦게 이루어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고요.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개발 호재 또한 염두를 해두셔야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가 상승률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개발 호재 또한 좀 주요하게 이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 그리고 개발 호재는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4일 주택공급 대책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에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좀 규제 완화들을 시행을 했는데요. 용적률을 상향해서 300에서 500%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최대 50층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도 이제 종상향 등을 통해서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이 집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사업성을 높여주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또한 공공성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그림이 표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정부 정책들을 한 번 더 저희가 체크를 해서 미래를 예견을 하는 좀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하반기 정부에서 발표할 부동산 방향은요. 아무래도 민간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50만 원 공급을 주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공급량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심 복합 개발 계획 주택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방안들을 여러 가지를 포함할 텐데요. 일단은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좀 더 완화를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기준에서 탈락한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서 여러 지역들을 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방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초과 이익금도 개선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속통합 정책으로 이제 인허가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분양가 규제도 좀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로또 청약은 좀 이제 없어지고 아무래도 민간에 조금 이익이 좀 돌아가는 그럴 수 있는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이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개발 계획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진입하실 수 있는 소규모 개발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특징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님이 가장 이제 주력하고 있는 뉴 플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 변화를 주겠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줬는데요. 가로 정비 사업은 200세대 규모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제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들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형성이 되지 않고 그리고 집값 상승의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런 단점들을 해소를 해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 그리고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커뮤니티 등 생활 인프라들을 내부에 좀 구축을 하는 그런 타운 형성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을 기점으로 이제 1년에 20개의 모아타운 그리고 5년 동안 총 100개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사업 좀 집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건축 기간이 2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요. 모아타운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다. 그래서 4년에서 6년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아타운도 권리 산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권리 산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경우, 시범 사업지의 경우 22년 1월 20일 기준이고요. 2022년 공모 선정된 후보지들은 202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요. 착공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고요. 권리 산정회까지 착공 신고를 하지 못한 곳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2년도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일을 재고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 가로 정비 사업, 소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전에 착공 신고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 획득하셔야만 된다는 점, 2022년 8월 4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가로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이전에 소유권을 획득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역세권 시프트의 장점은 방금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봤던 권리 산정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조합 또는 시행자의 입장에서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개발 이익이 상승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용적률 완화로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낮아지겠습니다. 현행 세대의 500%에서 지금 700%로 상향이 될 거고요. 35층 층수 제한을 완화해서 잉여 용적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된 곳은 사업성이 아무래도 추후에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난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 정비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24년까지 고밀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은 250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 주의점은요.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 60% 이상, 노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0% 이상, 과소필지가 40% 이상, 2층 이하 저밀이용 건축물이 50% 이상이 돼야 되겠는데요. 역세권 주변에 노후된 건축물들은 어느 정도 조건들을 이제 만족하는 구간들이 많이 존재를 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역 인근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그리고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은 무조건적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하셔서 진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부동산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 조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미 재개발이 이제 발표가 됐다거나 동의를 받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따른 집가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기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이유는 지금 시기에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된 이제 건축의
불상사들로 인해서 감리비가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원자재 가격은 꾸준하게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등의 불안정성도 지금 이제 건축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투자를 이용하셔야 되겠는데, 조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 노후도, 그리고 개발 가능성, 사업성 분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금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으로 어느 지역에 이 노후도나 개발 가능성, 사업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좀 가능한지, 소액의 자금으로 얼마만큼 가능한지,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런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짜셔서 진입을 하셔야만 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는요, 아무래도 이제 장기 소유를 이제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 소유에 따른 임차 수익률 또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지역이고요.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이제 마련을 하셨을 경우에는 공실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수익률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노후된 지역이라도 임차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됐다거나, 아니면 준신축급이라거나, 아니면 신축이라거나, 이런 이제 매물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자의 무게중심 단단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입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개통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는 현재 1.5룸 구조로 나와 있고요. 시세도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현재 시세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9호선 연장 수혜지로 대형 업무지, 직주 근접성이 가능하다. 고덕 비즈밸리가 강동구 고덕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개발 호재가 있다. 그리고 학세권, 숲세권,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마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노후화로 인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3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고덕 생터공원역 주변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생터공원역까지는 도보로 한 1분에서 2분, 길게는 3분 정도 거리에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있기 때문에 도로건, 지하철이건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에는 4만의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자리뿐만 아니고 대형 할인마트, 컨벤션, 호텔, 그리고 대형 유통 인프라까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거주 수요뿐만 아니고 유동 인구 또한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 또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주 수요, 유입 인구, 유동 인구 그 모든 조건이 이제 고덕으로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고덕 같은 경우에는 월세라든지 전세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매매 수요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고덕 2-2지구인데요. 지도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덕 2-1지구라든지 고덕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호선과의 거리가 2-2지구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그리고 역 그리고 도로 이거를 모두 끼고 있는 지역이 2-2지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고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노후도가 많이 진행돼 있는데도 여기가 더 이제 사업성이 있는 이유는요.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다가구 그리고 단독
주택들이 좀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동의율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인이 한 분이라는 건데요. 여러 주인들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곳들과 달리 여기는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율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후 그리고 과소필지 접도율 그런 면에서도 고덕 2-2지구가 좀 압도적으로 사업성과 또 이제 연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지정 요건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유리하기 때문에 2-2지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800에서 900세대 정도의 이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 고덕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한 번 더 살펴보면은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가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4만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첨단 산업 그리고 대형 유통 산업 시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케아 등 복합 쇼핑몰들도 입점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비즈밸리로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는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4억 7,500만 원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세 시세는 임대 금액 2억 6천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에 120 정도가 되겠는데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투자액은 2억 2천에서 2억 3,50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덕은 앞으로도 전세, 월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꼭 체크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머무르는 인구든 아니면 유동 인구든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연립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현재 1.5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세 3억 7천만 원부터 3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은 지금 가자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이제 동의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조기 투자 단계에서 한 단계 진행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대지 지분 평수입니다. 대지 지분은 종전 자산 평가액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종전 자산 평가액이 높을수록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6평, 7평 이상이 이제 되시는 게 좀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평가된 소형 주택이 유리하시다. 이유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 1%로 이제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된 소형 주택이 좀 유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차 수요 또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이고 노후된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공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후주택 공실률이 높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 혹은 준신축급으로 선택을 하셔야만 임대 수익률도 고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마포구청역 가자역을 이제 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가재훈 뉴타운, 증산 뉴타운 등 여러 밀집지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 수요가 굉장히 높은 마포의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강과 여러 큰 공원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전통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단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주변으로 대표적인 이제 대학가 밀집 지역입니다. 또한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장인과 2030 이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여의도랑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근접해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재 또한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 시세는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시세는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7천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2억 2천5백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임차 수익률이 이제 더 좋아지는 지역이고 개발 호재 또한 있기 때문에 성산동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도 앞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영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일까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 확실히 급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서 상가 그리고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이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투자처로서 아파트보다는 상가, 단지 내 상가,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바로 정비사업,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노려서 투자를 하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들 경우에는 이미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와 반면에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질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비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거에 발 맞춰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 허문 건물들이 아파트로 변화를 한다라는 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투자를 하셔야 더욱더 제대로 된 투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들로 통해서 돈을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두 정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신분당선과 또 수인분당선 교차하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부터 2억 2,7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바로 이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입에 올렸었던 일기 신도시들입니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노후 연수가 거의 30년에 다다르다 보니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를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할지 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큰 개발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앞으로 먹을 것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몇 군데에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사업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재건축 특별법을 통해서 용적률의 상향,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리모델링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어느 정도 일정 진행된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끌고 가야겠지만 리모델링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도 2층, 3층, 4층까지 넣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 다양한 편의 시설들까지 마련을 하게 된다면 지금 서울에서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나 대형 아파트들이 부럽지 않은 지역으로 자, 그리고 자연환경 역시 좋기 때문에 직주 근접과 생활 편의시설, 환경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가장 접근해 있는 신도시죠. 분당. 그리고 용적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일산 등 자, 이런 지역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자, 분당과 일산 주민들 어느 정도 돈까지 내면서도 재건축을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만큼 큰 기대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안 마련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큰 기대를 걸고 나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점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그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2022년 9월 현재 투자를 하신다라면 가장 메리트가 있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판교 신도시가 들어섬에 따라서 상당히 밀렸었던, 그러니까 판교한테 이 주도권을 다 뺏겼었던 지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의 랠리에서 상당히 이제 판교로 인해서 그 메리트가 상당히 낮아졌던 시점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노후 연수인 30년도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분당 지역 다시 한번 라이징을 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본 지역 서현, 순회, 정자 이 세 지역 특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현, 순회, 정자 그중에서 이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총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역시 이 정자역 일대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과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특목고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군 시설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치동 일타 강사들이 출강을 하는 학원가들이 바로 이곳 정자동 쪽에, 정자역 쪽에 몰려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자, 소비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어디에 집을 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라면 그 투자 메리트가 가장 높은 지역이 이곳 정자역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본사가 되겠고요.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R&D센터 바로 이 정자역 인근에 다 모여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 뿐만 아니라 KT 본사나 다양한 SK 연구동 등 수많은 회사들이 바로 이거 정자동 일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작은 사무실들도 상당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당 내에서는 사실 직장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부족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근에 수년 동안 이곳 정자역 일대에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들고 회사 사업들을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족했었던 업무시설들이 이곳 정자역 쪽에 많이 모여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교와 비교를 해도 부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군, 학원가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생각하신다면 판교보다도 더욱더 좋은 환경이 이곳 정자역에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전시관입니다. 정자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상당히 넓은 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 분당을 분양을 하고 청약을 했을 당시에 활용했었던 용지인데, 자, 이곳을 다양한 업무 시설로서 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임차를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니까 큰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자역 일대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분당 같은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노후 연수 30년에 가까워지면서 그 가격대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노후 1기 신도시들 시장님들이 모여서 이미 작년부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요청 등을 정부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까지도 1기 신도시 공약들을 많이 내걸었었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의 기대감 크게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용적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지금 현재로서도 괜찮은데, 자, 인센티브까지 받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사업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들 대부분 3중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했는데요. 3중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야 그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더욱더 큰 혜택으로 더욱더 좋은 사업성으로 거듭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직 또는 수평 중증이 힘든 곳을 잡으셔야 리모델링으로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특별법이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옴에 따라서 더 이상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는 없어졌다. 자, 이거에 대한 뉴스들은 신문 검색을 해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을 했을 때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편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분당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변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학을 시키거나 또는 그 주변 일대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학교와 접해 있는 도로 역시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재건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지역이 바로 서현, 순회, 정자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준대요. 주택규제의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이란 내용의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주소를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땅을 쓰면서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상가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건축을 했을 때에 입주권을 노려서 받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노려서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세제적인 혜택에 있어서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일단은 바로 상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청약통장대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상가에서 주택으로 바뀌는 재건축,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면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특히 자녀분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던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품귀 현상 벌어진 투자, 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내에 있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단지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상가들 그 가격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진 위만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비례율이나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의 인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상가를 가져가느니 아파트 하나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들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권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프리미엄만 노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그 기대 수익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다양한 세제적인 혜택,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등 다양한 면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이유와 바로 매력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개정. 자,
자, 얼마 전에 통과가 다 됐고요.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가 조합원들한테 손을 들어주고 혜택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매력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대선 끝났으니 오늘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씩 뛰는 1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단지 내 상가라는 점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파트 재건축 절차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특별법이 조성이 된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조성이 되면서 사업 준비 기간이 많이 짧아질 겁니다. 단축이 되면은 자, 일단 분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을 입주로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사업 초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직 사업이 시작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급매물들은 소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매력이 높은 금액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이 없는 상황에 들어가셔야 조금은 더 높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지자체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토부 1차관 민간합동 TF 제3차 전체 회의 개최. 자, 국토부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1기 신도시들을 어떻게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밀어주고 지자체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를 할 곳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매매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1억 중반에서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금액을 낮추게 된다면 1억 중반대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금 월세는 사실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1억 중반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자 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의 월세가 발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재건축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회사들이 모여 있고 타 지역 대비 사업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1억에서 2억 정도 상당한 소액을 투자를 해서 향후에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원룸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4천만 원부터 4억 5,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색 증산 뉴타운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강북권역, 서북권역에 새로운 도심이 하나 생겨났는데요. 이 일대에 다양한 뉴타운들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판자촌도 있었고 상당히 안 좋은 지역이었었지만 이제는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무엇보다도 그 아래쪽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러니까 상암동 일대에 새로운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방송 시설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예인들과 수많은 전문 직종에 갖춘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변 일대에 집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문 직종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뉴타운이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주변에는 바로 마포가 위치해 있죠. 마포 일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일대 대형 개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암과 수색 일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도 부도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자, 고양시나 강북 그리고 마곡과 그리고 마포 일대 여의도권까지도 상당히 접근이 괜찮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일대의 부도심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뉴타운이 정설이 되고 주변 일대에 계속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변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수요와 이런 학부모님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새로운 초중고등학교와 새로운 뉴타운들이 형성이 됩니다. 기존과 대비를 해봤을 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의 성북구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땅의 가치, 집값의 가치가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내 집의 가치도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수색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일대에 다양한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주변 일대를 복합 문화 관광 허브로 조성을 하고 다양한 업무 시설들과 상업 시설들을 넣고 주변 일대,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들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상업과 업무 시설들은 계속적으로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광객들을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수색역 인근에 다양한 업무 상업 복합 거점을 구축을 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유동인구의 확보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수색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2022년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서 자,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진행하는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추어서 자, 말씀드렸던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도 노후되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들을 오셔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1층에서 2층짜리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지역의 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 계획,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계획 추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향후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노후도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현재로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 모아타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일반 재개발, 민간 재개발도 가능하면서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민간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700%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사업성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매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4억 4천에서 4억 5천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게 될 경우에는 약 2억 초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세를 조금 더 잘 맞추게 된다면 이 언더의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지역입니다. 자, 많은 사업들이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약 4년에서 5년 정도의 정비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전세가 잘 맞춰진다라면 이 투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 건너편에는 높은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위치에는 1층 또는 2층짜리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주차도 상당히 협소하면서 얼마 전에 물난리에서도 상당히 큰 재난을 겪었었던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에서 추진한 역세권 개발 계획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민간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가능한 위치와 노후도라는 점. 자, 그리고 뉴타운의 배후 지역으로서 상업시설로의 개발도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후에 정말 많은 아파트 대단지 뉴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 바로 옆이라는 점도 큰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수색동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의 이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문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